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밤사이 충청권 전역에 최고 160mm가 넘는 기습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예상치 못한 많은 비에 주택과 도로, 차량들이 침수됐고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캠핑객들이 고립됐다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추석 전 수확을 앞둔 농민들은 잠겨버린 논과 밭을 보고 망연자실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조대원이 다리 밑에 고립된 50대 남성에게 다가가 허리춤에 고리를 채웁니다. 이어 로프에 매달린 채 끌어올려집니다. 어젯밤 9시 21분쯤 대전 서구 계곡동 상보안 유원지에 캠핑을 나섰던 50대 남성 2명이 폭우로 갑자기 불어난 물에 고립돼 구조됐습니다. 대전 뿌리공원 주차장에도 미처 피하지 못한 차량이 둥둥 떠다니고 인근 공사 현장에 있던 컨테이너도 거센 물살에 200m가량 떠밀려 왔습니다. 이처럼 지난 여름 수해 이후 설치한 안전 펜스가 밤사이 내린 폭우로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대전 대덕구 용호동은 하천 이범람의 5헥타르에 이르는 일대 논과 밭이 수해를 입었습니다. 참깨와 여주, 고구마 등 추석맞이 수확을 코앞에 둔 농민은 하루 만에 쑥대밭으로 변해버린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기가 막히지 뭐 어떡해야. 말로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도 너무 커가지고. 당장 공주와 부여에서 이번 주말 막을 올리는 태백제전에 앞서 오늘 열리기로 했던 미디어데이도 금강에 띄운 배가 떠내려가고 무대 일부가 물에 잠기는 등 폭우 피해로 취소됐습니다. 다만 공주시와 부여구는 피해가 크지 않아 행사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청양 정산 167, 세종 162, 고령 157, 대전 155mm 등 충청권 전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크고 작은 비 피해 신고가 120건 넘게 들어왔습니다. 기상청은 한반도 중북부에 머물던 찬 고기압과 서해안에서 넘어온 고온다습한 저기압이 충청권에서 만나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해 폭우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분간 맑은 날씨 속에 일교차가 큰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다고 내다봤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오늘 오전 8시 20분쯤 서산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임무를 위해 이륙을 하던 KF-16 전투기 한 대가 기지 내에서 추락했습니다. 전투기에 타고 있던 조종사 1명은 비상 탈출한 뒤 병원으로 이송됐고 민간 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군은 통상 오전에 정기적으로 나가는 임무였다며 비행사고 대책본부를 꾸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전의 한 신협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뒤 베트남으로 달아났던 40대 피의자가 범행 한 달여 만에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피의자는 죄송합니다라는 짧은 한마디만 남긴 채 경찰서로 들어갔는데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즉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파란 셔츠를 입고 검은색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성이 경찰차에서 내립니다. 지난달 18일 대전 관저동의 한 신협에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들어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3,9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47살 남성 A씨입니다. 범행 언제부터 계획하셨나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훔친 돈 어떻게 하셨나요? 가족돈이 하나도 없습니다요. 죄송합니다. 이동수단과 복장을 여러 번 바꿔가며 경찰 수사망을 교묘히 피한 A씨는 범행 이틀 만에 베트남으로 출국해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 10일 현지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베트남 다낭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붙잡힌 A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베트남 경찰과 공조로 탐문 수사를 진행하다 지난 8일 현지 공개 수배로 전환한 경찰은 다낭 카지노에서 A씨를 봤다는 현지 한인의 제보를 받아 잠복 3시간여 만에 그를 붙잡았습니다. 최근 수년간 해외 원정 도박을 다니며 빚을 진 A씨는 체포 당시에도 200여만 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갖고 도박 중이었으며 훔친 돈도 대부분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주한 피의자 범행 이후로다가는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건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 범행 동기부터 도주 경위, 도주했을 때의 상황 같은 걸 전반적으로 조사할 생각이고요. 경찰은 훔친 돈의 사용처와 조력자의 공모 여부 등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대전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교사의 순직 인정과 교권 보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대전 교사노조와 숨진 교사의 유족들은 교육당국과 관리자들의 방관 속에서 A씨가 서서히 시들어갔다며 숨진 교사가 꿈꾸었던 희망의 교단이 돌아올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40대 초등학교 교사였던 A씨는 일부 학생들의 문제 행동과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지난 7일 숨졌습니다. 지난 4일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해 대전시 교육청이 교사들의 연병과 권리를 제한하고 학교장의 교회 체험 학습 허가권을 침해했다며 전교조 대전지부가 설동호 교육감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설 교육감은 기자들 앞이 아니라 모든 교사들이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직접 사과하라며 주장했고, 특히 교육청의 교권 회복 방안 중 하나인 학생 인성교육 강화도 악성 민원 해결과 거리가 멀다며 안일한 현실 인식을 비판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 등 한국의 기록 문화유산은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을 만큼 자세하고 방대해 그 가치가 높지만 아직 절반도 번역되지 못해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서 속 한자를 번역하는 작업이 워낙 어렵고 까다롭기 때문인데요. AI를 활용해 고서 한자 번역 작업을 도와주는 기술이 개발돼 우리 기록문화유산이 국민들 곁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고문서 이미지 파일 속 한자를 하나하나 떼어내 인식하고 어순을 분석해 해석본을 내놓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고서를 번역하는 인공지능 플랫폼입니다. 기존에는 번역 전문가들이 원문을 하나하나 글자로 입력한 뒤 이를 번역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번에 개발한 플랫폼을 이용하면 이미지 속 한자를 자동으로 텍스트화하고 1차 해석까지 AI가 해냅니다. 글자의 모습이 일정한 활자본뿐 아니라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서 모습이 다양한 필사본 또한 인식이 가능합니다. 고서 속 한자는 현대 한자와 모습이 다를 뿐 아니라 시대별로도 그 모습이 조금씩 바뀌어 기존 번역기로는 번역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 번역 지원 플랫폼은 1000만 개 이상 다양한 종류의 한자를 학습해 이를 극복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필체로 쓰여진 한자의 종류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한자 인식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전문가가 직접 번역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퀄리티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92%의 인식 정확도와 85점의 번역 정확도 수준까지 개발됐는데 기존 번역가들의 작업을 도와 번역 작업 시간을 30% 이상 줄여줄 것으로 연구진은 내다봤습니다. 번역을 시작한 지 30년 가까이 흘렀지만 아직 35% 정도밖에 번역하지 못한 승정원 일기 등 우리 기록문화유산들이 보다 빨리 빛을 볼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굉장한 그 노동 집약적 공정인데 그 부분을 해소함으로써 약 30% 이상의 개선 효과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진들은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앱으로도 번역 기술을 제공할 예정이어서 기록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성도 보다 높아질 전망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음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학생들의 무대, TJB 장애학생 음악 콩쿠르가 올해도 막을 올렸습니다. TJB는 해마다 음악 콩쿠르를 통해 아이들이 멋지게 꿈을 펼칠 기회를 제공하며 응원을 보내고 있는데요. 벌써 16년째를 맞이하면서 학생들의 실력도 감동의 깊이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장석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이 콩쿠르 공연장을 가득 채웁니다. 악보를 볼 수 없어 선생님이 들려주시는 선율을 귀로 듣고 외우고 몸이 불편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학생들의 꿈은 꺾이지 않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참가자는 심청가 중 배는 고파를 구성진 목소리로 10여 분간 열창합니다. 고수와 호흡을 맞추며 무대에 선 이 순간 긴장감도 잠시, 행복이 가득합니다. 제가 고3이라 공부도 해야 되는데 매일 2-3시간씩 연습하고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서 좋습니다. 올해로 16번째를 맞은 국내 유일의 전국 장애학생 음악 콩쿠르가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하루에 적게는 2-3시간, 길게는 7시간 이상 연습하며 실력을 갈고 닦은 학생들. 꿈을 향해 한 발짝 더 다가서는 순간입니다. 올해는 187개 팀, 272명이 콩쿠르에 참가한 가운데 36개 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습니다. 가야금과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하프 등 다양한 분야의 실력자들이 경연을 펼쳤고 이 가운데 7팀에게 교육부 장관상이 수여됩니다. 얼마나 마음을 담아서 열심히 하는지, 집중적으로 하는지 그런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다들 너무 잘하는데 마음이 담긴 연주에 특별히 더 시선이 갑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대전 서구 관저동 호남고속도로 서대전 나들목 인근에서 70대 남성 운전자 A씨가 몰던 화물차가 램프 구간을 지나던 중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골절상을 입어 병원에 옮겨졌고 쌀 수백 포대가 도로에 쏟아지며 한때 교통정체가 빚어졌습니다. 50년 가까이 국방과학연구소가 사용하며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던 태안 안흥진성이 주민들에게 개방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태안군민 19,544명이 제기한 안흥진성 정비 개방을 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요구에 대한 현장조정위원회를 열고 개방을 결정하고 2025년까지 개방 범위를 정해 발굴과 복원을 한 뒤 문화재청도 이른 시일 내에 국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1583년에 서해안 방어를 위해 축조된 안흥진성은 국가사적 제560호로 지정됐지만 1976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가 무기시험장으로 활용하면서 민간인 출입이 전면 차단됐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 대전의 핵심 행정산업문화공간이었던 대전 중구 은행동 옛 대전부청사가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탄생합니다. 옛 대전부청사 건물은 1937년 건립된 첫 대전시청사로 1959년 대흥동으로 시청사가 이전한 뒤에는 대전 상공회의소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추정 사업비는 440억 원으로 대전시는 민간 소유인 건물을 매입해 오는 2026년 상반기까지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옛 충남도청사에 건립될 국립현대미술관부터 옛 대전부청사, 소재동 관사촌과 태미올의 관사촌까지 연계되는 문화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자신을 괴롭혔다는 망상에 빠져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대전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28살 A씨는 지난 8월 4일 오전 10시쯤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40대 교사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당초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교사에게 고교 재학 시절 괴롭힘 등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검찰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피해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추석 보름달은 대전의 경우 29일 오후 6시 21분, 세종은 6시 22분에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추석 당일인 오는 29일 달이 뜨는 시각은 서울을 기준으로 오후 6시 23분, 가장 높이 떠오르는 시간은 자정을 넘어 30일 0시 37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달이 태양의 반대쪽에 위치해 완전히 둥근 달이 되는 시각은 추석 당일인 29일 오후 6시 58분입니다. 대전 동구가 추진하는 동구 글로벌 아카데미 건립 예산이 민주당 주도로 구의회에서 전액 삭감되자 학부모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 연대 등 11개 단체는 동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서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글로벌 아카데미는 20만 구민들의 수건 사업이라며 설립 예산 삭감 결정 전면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관련 예산 8억 2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민주당 구의원들이 입지와 경제성 등을 지적하며 예산 삭감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명절 연휴 기간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대폭 늘어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기간 충남경찰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하루 평균 35.3건으로 평소보다 63% 많았습니다.
충남경찰은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3일까지 추석 명절 가정폭력 특별관리 강화 기간을 운영해 고위험 가정엔 전화나 직접 방문을 통해 범죄 예방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생후 3개월 된 딸에게 수면제가 섞인 분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40살 A씨는 지난 1월 생후 100일 된 딸을 혼자 돌보던 중 분유에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타 먹이고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은 A씨가 실수였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우수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신진 연구자 간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해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출연연 박사후 연구원 연수성과 교류회를 가졌습니다. 일부 성과 공유에서는 창의 도전형 연구 아이디어와 사업발전 기여자 등 총 3개 부문을 선정해 시상을 진행했으며 2부 네트워킹에서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분과별 전문가와 함께 기술 동향 토론 등을 진행했습니다.